生きてやがったか。鬼の跡目と呼ばれた男。 안녕하세요. 흔들흔들 TV입니다. 충격과 공포의 원피스 스탬피드 주인공 더글라스 블릭. 얘만 아니었다면 해적왕이 되어도 전혀 손색 없는 그가 강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탄탄한 그의 화려한 스펙. 전쟁 고아로 태어나 오직 악으로 깡으로 훌륭한 군인이 되었지만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을 키워준 상관에게 배신당하고 그는 미친듯이 날뛰어 칼츠버그의 참극이라는 대학살극을 벌여 나라를 멸망시켜 세계 정부의 표적이 됩니다. 로저 해적단 출신이고 귀신의 후계자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저를 넘기 위한 끝없는 도전과 근성. 오직 로저를 뛰어넘는 강자가 되기 위해 로저 해적단에 들어갑니다. 계속되는 도전에도 로저를 이기지 못했고 불치병에 걸린 로저와의 결투에서 역시 패배. 로저가 죽고 난 이후에도 로저가 가진 칭호 해적왕의 타이틀을 얻기 위해 그는 원피스를 목표로 합니다. 진정한 남자 전 해군대장 제파 역시 루피의 악바리 근성에 칭찬을 하는데 원피스 세계에서 근성은 또 다른 강함을 입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초인계 드륵드륵 열매 능력자. 접촉한 무기물을 모아서 무기를 모으거나 합체가 가능하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거나 잠수함이나 병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굉장한 능력입니다. 악마 열매 능력의 각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준 블릿이고 자신의 배인 잠수함을 수면 위로 불러들이고 중형 블릿으로 최악의 세대 전부를 떼찌해주고 블릿은 드륵드륵 열매 능력을 극한으로 올려 섬 전체를 흡수하여 어마어마한 초대형 덩치로 커지게 되고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모습 자체만으로도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네 번째, 레일리의 버금가는 강자.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라는 타이틀을 제외하고도 명왕으로 불리고 무려 해군 대장인 키자루조차도 ただあんたを捕らえるとなるとこちらとしてもいろんな覚悟を決めにゃいかんので 레일리 당신을 잡으려면 여러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남자. 흰수염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레일리의 등장에 대한 보고를 덮어버리는 해군 영웅 거프마저도 망설일 정도의 강자이고 레일리의 전성기와 비슷한 실력의 강자라고 버기가 즐겁하는 블릿입니다. 로저에게 번번이 패배한 블릿이 레일리와 비슷하다고 레일리가 로저보다 현저히 약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전성기의 블릿은 레일리의 강함과 비교가 되는 정도니 블릿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티치마저 영입을 포기한 남자. 2년 전 임펠다운이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검은 수염 해적단은 레벨 6로 진입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살아남는 놈을 내 동료로 삼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この世で最も下びた場所だな、ここは。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임펠다운 레벨 6는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강자들이 전투를 벌인 해적들의 무덤이 됩니다. 그중 살아남았던 아발로 피사로, 카타리나 데몬, 바스코샷, 산후앙 울프를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으로 추가로 영입하게 되고 검은 실루엣의 블릿에게 다가가는 바제스를 티치가 막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으로 수십 년간 해적이었던 그 역시 블릿을 알고 있었고 바제스를 막은 티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あいつだけはやめとけ。生きてやがったか。鬼の跡目と呼ばれた男。 여섯 번째, 남다른 폐왕색의 소유자. 원피스를 노리는 자들에게 갖고 싶으면 다 덤비라며 폐왕색을 발현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귀신, 이명에 잘 어울리는데요. 그의 폐왕색의 잡목들은 모두 기절하고 블릿과 마주한 최악의 세대들조차 폐왕색 패기에 온몸이 찌릿찌릿 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소비 당한 모습에 분노에 찬 루피와 폐왕색 충돌이 일어나지만 블릿의 폐왕색이 2배나 가까이 큰 모습을 보이며 왕의 자질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무장색 패기를 쓰려면 이 정도는 두르고 써라? 블릿이 보여주는 무장색은 보는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기 충분했습니다. 대형 블릿의 팔에 먹여버린 무장색 패기는 압도적인 공포와 그 절대적 무장색 패기를 무너뜨리기 위해 5항에
최악의 세대에 칠무회, 해군, 사이퍼폴 모일만한 애들은 다 모아서 공격을 퍼부어야 했을 정도입니다. 8번째, 훌륭한 체술과 무자비한 맷집으로 최악의 세대 참교육. 빠른 스피드로 루피의 주먹을 막음과 동시에 다른 주먹으로 루피를 내다 꽂는가 하면 하는 사이에 키드와 킬러의 양 볼을 부비부비 해주고 드레이크도 우루지도 순식간에 빠박 해버리고 호킨스의 지푸라기 공격도 치워버리고 아프의 당당도 무시한 채 팍! 드레이크가 공룡이 되어 자신을 물어버리나 그냥 우루지한테 던져버립니다. 유유타를 먹인 본인은 빠르게 다리를 잡아 매다 꽂아버리고 루피와 키드의 왕주먹을 찰싹 쳐서 방향 틀어 지들끼리 맞게 하는가 하면 성으로 변신해서 마구마구 쏴대는 배지의 포탄을 퉁퉁 쳐버리고 그대로 성 박살. 싸우다 말고 하는 루피. 에휴, 호킨스의 방망이도 맞고 못 발사도 피하고 당당도 무시하고 킬러의 낫질도 무장색으로 맞고 드레이크가 잡고 우르지가 인과응보로 때려도 유효타는커녕 뇌려 즐거워하고 키드의 왕주먹과 루피의 레드호크 기술로 정도는 하는데 역시나 데미지가 없습니다. 결국 다 때려서 쓰러뜨리고 스네이크맨이 된 루피와 신나게 싸우는데 컬버린과 블랙맘바에 신나게 맞으나 코피 한 방울 안 흘리는 강철 맷집으로 극장판 캐릭터 중에 탱킹은 가히 최강인 것 같습니다. 9번째, 부에나 페스타의 도박. 말이 좋아 축제꾼이지 여기저기 싸움 붙이는 노인네로 국가 간의 충돌을 유도하기도 하는 최악의 전쟁 주모자입니다. 해적 박람회라는 대형 사고를 치는데 여기 모인 해적들이 얼마나 모이고 어느 정도 강한지는 상관없이 오직 페스타가 준비한 패는 블릿 한 명뿐이었습니다. 블릿의 강함을 충분히 믿었고 후반부에서도 블릿의 패배라는 의심 따위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번째, 얼티메이트 파우스트. 해군본부 중장 스트로베리, 오니구모, 달마시안과 애니에스 로비에서 조로의 유바시리를 녹슬게 한 슈? 아마 녹록 열매 능력자라. 섬이 되어버린 블릿에게 달려드는 해군본부의 강자들에게 손찌검을 해서 날려버린 뒤에 얼티메이트 파우스트를 시전하는데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섬을 부숩니다. 11번째, 라프텔 연구지침. 우연한 계기로 페스타가 손에 넣게 된 라프텔 연구지침을 얻게 된 블릿은 그 즉시 움직여서 라프텔을 향하고 원피스를 손에 얻어 자기가 해적왕이 되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블릿은 해적 박람회를 통해 나는 강하다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해적왕은 내가 할 거임의 다짐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해군과 세계정부에 대한 분노 표출로 라프텔 연구지침을 사용하여 다 꼬셔놓은 다음에 엉망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루피의 손에 이렇게 아작이 날 줄은 모르고 말입니다. 바보. 12번째, 블릿 잡겠다고 나선 병력. 과거 블릿 체포에 버스터콜이 발동되었고 거프와 생고쿠가 출정하였습니다. 당연히 잡혔습니다. 저런. 해적 박람회를 통해 섬까지 먹은 블릿을 잡겠다고 버스터콜이 발동되었는데 키자루와 후지토라가 등장합니다. 센토마루가 이끄는 파시피스타 부대, 사이퍼폴, 스모레. 오늘의 いつでも来いバレット 로저를 그리워하다가 리타이어된 블릿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심하게 흔들흔들 TV를 찾아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